올라오고 있어. 네. 그러니까 하는 거야. 올라오고. 53페이지까지 뭐 물어볼 거 없어? 네. 어디? 몇 쪽? 50쪽에 78, 72 얘기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분명 앉으시고요. 자, 뭐, B를 얘기할 때는 전체 합이 180도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러면은 180도에다가 분모는 2를 다 더한 거야. 그리고 분자는 내가 구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 내가 2를 했어. 네, 그렇게 되면은 180 곱하기 9분의 2가 돼서 약분하니까 얘가 40.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40도예요. 그러니까 얘가 60도고 얘가 80도여야지 B가 같아. 이렇게 간단하게 푸시면 돼요. 밑에 있는 것도 180 곱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7분의 2를 한 거고. 이거를 다 더하니까 얘는 12예요. 네, 그래서 180 곱하기 10인데, 위에 게 2랑 약분이 되네요. 네, 그래서 6분의 1이야.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6분의 1이니까 30도라는 걸 알아요. 얘가 30도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는 거 15도에 2배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는 15도에 3배여서 40. 얘는 15도에 지금 7배를 한 거죠. 네, 그렇게 돼서 105도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다른 분들은 없어요? 필요 없어? 뭐가, 야? 어. 너가 혼이고, 어,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그래서 하는 거지. 아직도 그건 못해, 저는. 너는 없어? 채점 했어? 채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없어? 너 채점 했니? 정원이는 없어요? 연한 게 다예요? 됐어. 그러면은, 우선은 오늘 할 거를 먼저 좀 합시다. 채점을 좀 이따 합시다. 네. 저는 나가야 되니까. 1분만 줘요? 아, 진도. 자, 우선 지금 개념 30일에 나와 있는 거를 잠깐 보시면, 뭐, 공식 가지고 푸는 거거든요. 공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자, 유예기에 대한 걸 얘기해 볼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처음에 나와 있는 공식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도형에 따라 생각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삼각형이 있어. 근데 삼각형에서 대각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옆에 있는 변을 제외하고, 얘를 제외하고 이을 수 있는 선이 꼭지점이 있냐 이거를 물어보고, 삼각형은 지금 이을 수 있는 선이 없죠. 네. 그리고 사각형을 생각해 보신다면 사각형에서는 이을 수 있는 선이 한 꼭지점에서 이렇게 하나가 있죠. 오각형을 생각하신다면 네. 한 꼭지점에서 이을 수 있는 선이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삼각형일 때는 없었고, 사각형일 때는 한 개 있었고, 오각형일 때는 이을 수 있는 게 두 개 있었죠. 보니까 다 없죠. 3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각형인지에서 3만 빼주면 그게 한 꼭지점의 대각선의 높이라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세보셔도 되지만 공식에서 네, 공식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각선의 총 개수, 그럼 이 도형에서 대각선의 총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각형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옆에 있는, 자, 당연히 꼭지점 하나당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꼭지점이 지금 총 몇 개 있어요? 5개가 있죠. 그러면 이 점들은 다 두 개씩 선을 그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5 곱하기 2였을 거야. 근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 꼭지점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이은 거랑 요 꼭지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대각선을 이은 게 똑같잖아요. 겹치죠. 그러니까 두 개씩 겹쳐 있어요. 나누기. 자, 요걸 식으로 얘기하면 아까 전에 얘기한 이 오각형이라는 게 n인 거야. 그래서 n이고 그 다음에 빼기 3 한 거죠 이게. 그래서 n 빼기 3이고 두 개씩 겹쳤다 그랬으니까 2로 나눴다 이렇게 공식을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그냥 무조건 공식을 그냥 외우셔도 되긴 하지만 네,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면서 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꼭지점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오각형은 5개, 오각형은 6개, N치각형은 7개. 그럼 한 꼭지점에 그을 수 있는 건 3만 빼면 된다 그랬죠? 5 빼기 3이어서 2, 6 빼기 3이어서 3이고, 7 빼기 3이어서 4. 그래서 대각선의 총 개수 구하는 식을 써라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고 나누기 1을 한 거다. 그래서 5개는 6이랑 3을 곱하고 나누기 2를 한 거니까 지금 9. 그 다음에 얘는 7이랑 4를 곱하고 나누기 2를 한 거니까 14개다. 이렇게. 자, 그래서 공식 하나 설명을 한 거예요. 공식 설명 하나 끝났고 다음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내각의 크기의 합. 그러니까 도형의 안쪽에 있는 각도를 다 합치면 몇 도가 되냐. 네,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삼각형부터 생각하면 당연히 삼각형은 몇 도인지 아시죠? 몇 도예요? 다 합치면 180도잖아요. 자, 사각형은 몇 도죠? 자, 왜 사각형은 360도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삼각형이 두 개여서 이해되시죠? 그럼 오각형은 뭐겠어요? 삼각형이 하나 더 붙은 거야. 세 개잖아. 그러니까 육각형은 또 삼각형을 하나 더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각형이 올라갈수록 180도씩 계속 더해지고 있는 거야.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걸 알고 있었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삼각형, 방금, 사각형 뭐 이렇게 하나 붙여서 뭐 그런 식으로 됐다면 여기 있는 공식이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모두 그어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자,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얘는 삼각형인데 지금 삼각형 개수가 한 개인 거죠. 얘는 사각형인데 삼각형 개수가 두 개인 거죠. 오각형은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니까 오각형일 때는 삼각형 개수가 세 개인 거거든요. 아까 전처럼 생각해 보시면 얘는 몇씩 차이나 2씩 차이나. 그래서 지금 삼각형의 개수 구하는 식은 n 빼기 2다. 그래서 도형 이름에서 2를 빼면 그게 삼각형 개수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각의 합은 뭐가 되냐? 그러니까는 삼각형이 몇 개 있냐 그랬으니까 지금 8 곱하기 지금 삼각형 개수인 거죠. 그래서 n-1을 곱한 거예요. 방금 n-2가 삼각형 개수니까. 그래서 180 곱하기 n-2가 지금 공식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오각형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각형은 180 곱하기 5-2가 돼서 540도가 됩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가 더 나왔어. 정다각형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오각형이야. 네, 정오각형일 때 각이 다 크기가 똑같을 거 아니야? 정이 붙었으니까. 네, 그래서 정오각형일 때 지금 내각의 하나의 크기를 구하는 방식은 그 개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72도 계산해서 생각하시면서 푸셔도 되고 공식 외워서 이렇게 대입하시면서 푸셔도 되고 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밑에 있는 거를 그냥 같이 볼게요. 얘가 육각형이었죠. 그래서 삼각형의 개수가 2를 뺀 4개다. 180 곱하기 4를 한 거고 720도 계산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옆에 있는 거 계산해야 되죠. 자, 계산을 해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얘를 생각했을 때 자, 이게 내각의 크기의 총합이래요.
그러면 방금 공식을 외워놨다면 180 곱하기 n-2를 해줬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몇 번 곱해주면 되겠냐? 이제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 방정식으로. 자,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는 뭐 하면 되냐면 얘를 180으로 나누면 돼. 얘를 180으로 나누면 몇 번 들어가겠냐? 자,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는 몇 번 들어가요? 응? 6번이요? 6번 맞죠? 6번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n-2가 6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n은 8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얘는 팔각형인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해 다 왔습니다. 네. 얘는 되실까요? 네. 거꾸로 하는 거니까 180으로 나눠서 얘가 몇인지 확인하고 2만 더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몇 각형인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 뭐, 그 얘기였어. 계속 이제 공식 얘기였어. 자, 뭐, 각도 계산하는 건 얘기 안 할게요. 네. 다 합치면 사각형이면 360도 돼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오각형이면 다 합치면 540도 된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육각형이면 720도. 외워놔도 되겠죠. 칠각형이 900도. 팔각형이 아까 108도. 이런 식으로. 배수를 해서 외워두세요. 그냥 역각형은 몇 도다. 통합이. 외우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각도 구하는 거는 이제 한번 나중에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거서 빨리 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 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자, 다각형에서는 이제 외곽의 크기 합은 특별하게 외울 건 없어요. 외곽의 크기 합은 무조건 360. 무슨 도형이 상관없이. 모든 외곽을 다 더하시면 360. 뭐, 몇 개만 작은 걸로 보여드릴까요? 삼각형이 있어. 그럼 외곽이라는 게 이 바깥쪽 각이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여기.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이게 정삼각형이야. 여기가 60도인 거 다 알잖아. 그러면 이 반대가 180에서 60을 뺀 거니까 120도겠죠? 120도가 3개 있죠. 그러니까 360도겠죠. 정사각형을 생각하시면 여기가 90도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외곽도 90도겠죠? 도가 4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360도. 오각형을 생각하셔도 오각형의 내각은 108도거든요. 외곽이 72도예요. 72도가 5개 있죠. 그래도 360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외곽의 크기 합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360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한 외곽을 구하고 싶으면 360도에서 그 도형 개수로 나누시면 도형 이름으로 나누시고 육각형을 구하고 싶으면 360 나누기 6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60도가 됩니다. 걸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보시면 한 내각의 크기 구하는 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한 외곽의 크기 구하는 식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내각을 구하라고 해도 외곽이 쉽잖아. 정다각형. 이제 그러니까 정다각형의 한 내각을 구하라고 얘기를 해도 외곽을 구하셔서 180도에서 빼시는 거예요. 그게 훨씬 쉬워요. 계산을 하시기가. 뭐 내각 구하는 식으로 하셔도 되지만 계산을 좀 쉽게 쉽게 하셔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왼쪽은 뭐 얘기할 게 없죠. 1, 2, 3, 4번은 다 360입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없다. 그 다음에 오른쪽도 다 합치면 360도가 돼야 되니까 360도에서 다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도 할 얘기는 없다. 자, 또 추가할 게 뭐가 있을까? 저는 네, 먼저 풀어보세요.
60이네요. 60까지 풀어보시고 생각보다 좀 금방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데는 아니에요. 6번에 첫 번째가 공식이잖아요. 지금 대각선 개수 구하는 식이 뭐라 그랬죠? 그걸 알아야지 쓰죠. 2분의 n 곱하기 네 n-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n-3이었어. 그 다음에 여기도 3이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분모를 없앴잖아요. 그리고 곱한 거죠. 54.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얘가 지금 곱하기란 말이야. 3 차이 난다는 얘기야. 얘가 n이고 얘가 n 빼기 3이니까 숫자가 뭔지 몰라도 3 작잖아요. 그러니까 5 곱하기, 54가 5 곱하기 뭐 3 차이 나는 숫자가 뭐가 있냐. 그러면 9 곱하기 6이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얘가 9가 된 거죠. 그러니까 n이 9예요. 그래서 답이 9가 켜. 이렇게 쓰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밑에 것도 좀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하는 거 이해되고 있어요? 자, 밑에 있는 것도 2분의 n 곱하기 n-3이 계산했더니 9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넘기면 곱해줘야 되는 거죠. 나누기가, 네, 우변으로 가면 곱하기예요. 나누기 2니까 얘가. 그래서 18이 됐어요. 자, 3 차이 나서 곱해서 18이 되는 게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n이 6이에요. 하시면 돼요. 응? n이 6이고, n 빼기 3이 3이잖아. 공부하는 거니까. 이라고. 아니지. 우리는 이걸 구하는 거라니까. 얘가 몇 각형인 거야? 큰 수가 몇 각형? 이렇게 생각. 이 작은 거는 뭐였어요? 대각선 개수였잖아요. 이 가로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근데 몇 각형이냐를 물어봤잖아. 얘가 몇 각형이냐고 얘가 대각선 개수. 물어보는 게 다른 거야. 어? 뭐야? 한 내각의 크기랑 한 외곽의 크기의 비라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 봤을 때 아무거나 봐. 이렇게 합치면 180도라고 아까. 그럼 얘가 외곽이겠네요? 응. 자, 지금 얘가 한 외곽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얘가 외곽이니까 얘가 내각이 앞에 게 내각이라는. 그러면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면 몇이에요? 60도죠. 네, 그러니까 정리. 어, 26번은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정다각형. 그럼 한 외곽의 크기는 몇이죠? 한 외곽의 그럼 한 외곽의 크기가 90도면 네, 몇 각형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정사각형이겠죠. 네, 정사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이니까 360. 아니요. 지금 정사각형인 걸 알았으니까 360. 사각형이 360도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순서를 얘기해보면 내각을 알고 있으면 이걸로 하려면 원래 식을 이걸 써야 돼. n분의 180 곱하기 n-2 이걸 해야 된단 말이야. 또 이거 계산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하라 그랬어. 내각을 생각하지 말고 외곽을 생각하고 계산을 하라 그랬어.
외곽도 90도잖아. 그러면은 지금 n분의 360으로 한 게 90도가 돼야 되니까 n이 4죠. 그러니까 얘가 정사각형이죠.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내각을 다 합치면 360도잖아. 또 공식을 생각해야죠. 내각의 크기 합 공식이 뭐였어요? 180 곱하기 n-2였죠. 여기다 4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이해돼요? 공식을 좀 잘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 공식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사용하지 말고 한 내각이 있으면 한 내각을 이용하셔라. 그것이 다. 오케이? 한 외곽의 크기가 18도라고 그랬네요? 역각형인 줄 알지 않아? 한 외곽이 18도인데. 역각형이야. 맞아요. 정이식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잖아. 아까 공식이 뭐였어? 얘였잖아. 그러면 끝이. 네, 180 곱하기 18인 거죠. 20 빼기 2. 숫자가 크죠? 네, 180 곱하기 18이니까. 근데 18의 제곱을 외워놨다면 쉽죠? 3240. 외우세요. 8의 제곱, 9의 제곱. 20까지 외우셔. 20까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제곱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우선 한 외곽의 크기 구하는 식이 n분의 360이었어. 구하는 식이 이거야. 근데 그게 36도래요. 그러니까 이게 몇각형인지를 얘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정식각형이에요. 근데 내각의 크기 하부의 공식이 얘였어요. 여기다 10을 대입하시는 거라고요, 순서가. 180 곱하기 10 빼기 2, 이게 아니, 내각의 총합을 구하. 오케이? 해드리지. 아직. 자, 우선은 2번을 먼저 볼까요? 2번에 보면요.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게, 확인하는 것만 좀 잘 알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보여요? 여기 있는 이 x랑 여기 30담의 외곽이 여긴 것도 그렇게 보여요? 여기 몇 도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 몇 도죠? 이거 다 합치면 180도 돼야 돼. 61도. 그러니까 그러면 33 더하기 x가 61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x는 몇 도죠? 셈이야. 셈이야. 어. 어, 2, 8, 오케이? 어. 자, 3번이요. 자, 3번 요거 기억나요? 여기가 x면 외곽의 성질이 얘네 두 개를 더한 게 여기랑 같다.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맞나요? 방금 한 외곽의 성질이요. 이 삼각형을 양쪽 끝에 합친 게 여기죠. 그래서 얘가 2x냐? x. 그래서 근데 또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2x예요. 근데 요번에는 요 각은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BBC의 외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2x랑 여기 있는 x의 외곽이어서 얘가 3x.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3배하면 126이 되는 얘기니까 3으로 나누면 되죠. 40가 답이에요. 여기가 아까 위에가 2x였죠. 여기가 x였잖아요. 두 개 합친 외곽이 얘래.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못 풀어. 그래서 3x는 126는 42. 마시면서. 다음 4번이요. 부각형의 한 꼭지점에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 자, 부각형의 한 꼭지점의 대각선 개수는 몇 개?
구각형의 대각 한 꼭지점에 그는 공식이 뭐였어요? 빼기 3이에요. 대각선이 3이고 삼각형 개수가 빼기 2고 헷갈리죠? 네, 자, 얘는 대각선 개수야. 빼기 3이에요. 그러니까 A가 6이잖아요. 9 빼기 3이어서 여기까지 오케이? 어? 아, 여기 구각형 위에 구각형이라고 돼 있네. 11각형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그것만 달라요, 그러면? 아, 요것만 달라요? 여기가 11이에요? 문제 똑같고? 그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A가 9가 되겠죠? 아니, 9가, 8이 되겠죠? 빼기 3이니까요. 됐죠? 계속 2만 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빼기 3이에요. 그 다음에 11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그러니까 대각선의 개수는 대각선의 총개수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11각형이니까 11 곱하기 11 빼기 3 나누기 2였어요. 그래서 약분하니까 44. 이게 B예요. B 빼기 A니까 그러면 답은 32, 36 이렇게. 또 문제가 잘못 내 거랑 다르냐. 아무튼 저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얘도 다르진 않, 얘는 똑같죠? 그러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다각형을 구하시오. 내각의 크기 합이 900도래요. 몇 각형이었죠? 180도 몇 배 해야 돼요? 응? 6배? 5배? 6배? 맞아? 맞죠. 그렇죠. 6배 하면 900이 되죠. 그러면 몇 각형이죠? 더 해야 되잖아. 더 2를 더 해야 돼. 더한 다음에. 그럼 180이 6번 있는 걸 알았으면 거기에 더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얘는 팔각형이에요. 오케이? 자, 팔각형인데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정을 붙이라는 얘기. 그래서 정팔각형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다. 아, 뭐 같은 말이네요. 답은 정팔각형이죠. 이제 넘어가도 돼요? 원 해도 돼요? 네. 원으로 가겠습니다. 자, 원과 부채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은 배우셨죠? 네. 초등학교 때도 원은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원의 넓이 구하는 식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원의 둘레 구하는 식이 지름 곱하기 3.14.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건 반지름을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 R이라고 쓸 거예요. 반지름. 그러면 지름은 2배죠, 반지름에. 2R이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3.14는 이제 이거 곱하기 안 하셔도 돼요. 일자로 파이라고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14 곱할 일은 없어요. 네. 그냥 파이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계산은 조금 더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에 대해서 뭐가 원이죠? 원을 뭐라고 얘기하죠? 동그란 거. 그럼 타원은요? 계란같이 생긴 거. 네, 자, 네. 네, 계란같이 생긴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은 이제 동그란 게 맞긴 하지만, 원의 중심이라는 데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방향이 다르게 다 똑같이 찍은 점을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선이 하나 있어. 여기가 원의 중심이라고 해. 그러면 방향만 다르게 계속 같은 길이로 찍은 거야. 그래서 겁나게 많이 찍어주면 그게 이제 원.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 안에 이 부분을 우리는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 오라고 쓴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고 호라는 건 이 원에서 이 곡선 요걸 호라고 하는 거야. 곡선.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O다. 그러면 그럼 호는
기호로 쓸 때는 위에 둥글게 하고 A, B 이렇게 씁니다. 현은 여기서부터 일직선으로 이어진 걸 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현은 우리가 선분 표시하는 거랑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현이랑 호를 이렇게 합치면 이 모양이죠? 네, 이 모양을 우리는 활골이라고 합니다. 화살 쏠 때 그 활 모양이어서 활골.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시면 이 모양이 있죠? 네, 이 모양이 이제 부채꼴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 모양이라고 생각해서 부채꼴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자, 용어들은 이제 다 알아야 되죠. 그리고 원이 있으면 부채꼴이 있을 때 그 각도가 여기 하나 있죠? 그걸 중심각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런 식으로 용어를 다 외우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네모안에 알맞는 것을 써 넣으시오. 뭐 용어 쓰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번은 뭘 써야 돼? 할골. 2번은 네, 현. 3번은 현. 2번은 호. 4번이 부채꼴. 걸 쓰시면 되죠? 그래서 다음 원, 오 위에 나타내시오. 그리란 얘기죠? 그래서 호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표시만 하시면 끝나는 거죠. 현은 이렇게, 부채꼴은 이렇게, 팔꼴은 이렇게 그려라.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시 외우는 지옥에 들어오게 되셨죠? 다 외우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를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비례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중심각이 두 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두 배가 꼭 돼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심각과 호의 길이만 정비례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부채꼴의 넓이도 정비례해요. 같이 외우셔요.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한다. 두 배, 세 배 같이 늘어날 수 있다. 자,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요거 말고는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요거 말고라는 게 뭐냐면, 현이 관련된 얘기는 정비례하지 않아요. 그림에서 현이 그려져 있어. 걔는 무조 절대 정비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이 돼 있는 거는 정비례 못한다. 그걸 알고 나머지는 다 정비례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다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걸 볼게요. 호 AB랑 호 CD는 네, 길이가 같냐? 같죠? 중심각이 같으니까 호의 길이도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호 BD랑 네, 두 칸이죠? 지금? 호 DE도 D는 한 칸이죠. 네, 그래서 서로 다르죠. 한 배, 두 배 차이 나죠, 지금. 그 다음에 호 AC 두 칸이죠. 호 D에 곱하기 2 했으니까 두 칸이죠, 얘도. 그래서 얘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이제 중심각이 같으니까 호도 같다. 그냥 쓰시란 얘기죠. 얘는 호가 같으니까 중심각이 같다. 그냥 쓰시란 얘기죠. 이렇게. 넘어갈게요. 요것도 근데 하나 얘기하고 가긴 해야 되나? 가기 다를 때. 자, 여기 보시면 얘가 35도죠? 근데 여기가 70도죠? 두 배죠? 그러면 얘가 6이니까 여기도 두 배인 12가 돼야 돼. 근데 이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야. 이 비례식으로. 그러니까는 하나는 중심각의 비, 하나는 호의 비를 같다라고 놓고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5 대 70은 이제 호를 보면 작은 거 큰 걸로 읽었으면 꼭 작은 거 큰 걸로 쓰셔야 되니까 6 대 x. 비례식 계산하는 거 혹시 아세요?
미래식을 계산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안쪽에 있는 거 곱한 거랑 바깥쪽에 있는 거 곱한 게 같아야 돼.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게 곱한 게 7 곱하기 6이고, 바깥쪽에 있는 게 35 곱하기 x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전에 우리가 문제 풀었어요. 얘가 뭐예요? 35 곱하기 2가 지금 70이었잖아요? 얘는 이미 똑같으니까 필요가 없죠? 그럼 남은 게 뭐야? 6 곱하기 2가 남았으니까 답이 그래서 10. 이렇게 비례식으로 쓸 수 있으셔야 된다. 그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자, 이제 여기는 계산이 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계산을 좀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10번도 네모는 제가 해볼까요? 네.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x 구하고 싶어요. x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라는 얘기여서 30대 45는 지금 4대 x 이렇게 식을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몇 도가 되냐 생각하신다면 얘는 지금 2대 3이거든요. 약분하면. 근데 뭐 우리가 구하는 식으로 하면 45 곱하기 4랑 30 곱하기 x가 같아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얘는 45가 지금 뭐예요? 15 곱하기 3이고 이게 4가 이렇게 있는 거고 4를 2 곱하기 2라고 써볼까요? 이게 30 곱하기 x가 되니까 요렇게 두 개 합친 게 곱한 게 30이죠. 남은 게 지금 3 곱하기 2가 남았어요. n이 x가 2다. 근데 이렇게 보지 마시고 방금 제가 30대 45라 그랬죠? 2대 3이라 그랬죠? 15의 2배, 15의 3배? 그러니까 얘도 2대 3이 되려면 6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y 구하래요. 네, y 구해야 되니까 지금 뭐야 30대 y는 네, 지금 4대 16. 그래서 1대 4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네, 4배를 하시면 되겠죠. 120가 된다는 거는 얘 4배. 요거 계산한 게 1대 4니까. b는 항상 약분해서 간단한 비로 쓰는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건 알고 있어요? 숫자가 크더라도 b는 항상 약분을 해서 b를 간단한 거를 구하셔야 된다. 그 얘기였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자, 얘도 호가 보이죠? 근데 이 호의 길이가 얘가 b가 2고 얘가 b가 3이고 얘가 b가 4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생각하시면 호랑 중심각은 정비례한다고 아까 그러니까 얘가 2대 3대 4면 얘 중심각도 2대 3대 4. 근데 아까 중심각 크기 구하는 거 기억나요? 이거 B 계산했던 거? 이거 한 바퀴가 지금 360도거든요? 360도를 B를 다 더한 게 분모였죠? 그 다음에 요 X자리가 지금 3이죠? 그 계산했어요. 그래서 360 곱하기 9분의 3이니까 약분해서 3분의 1이어서 답이 120도.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되고 계세요? 조금 더 앞에 배운 걸 계속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배운 거 이제 이용하는 거야. 앞에서 배운 내용을 또 까먹으시면 좀 힘들어져요. 자, 1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6번은 뭐냐면 지금 뭐가 그려져 있냐? 평행 표시가 있어.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요거를 구하래. 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평행하면 뭘 생각할 수 있다 그랬어? 동의각 억각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평행 표시가 보이면 무조건 동의각 억각을 생각해야 돼. 자, 얘가 40도면 여기가 동의각. 이해될까? 평행하면 동의각인 거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럼 얘가 이등변 생각해. 왜냐면 이것도 반지름이고 이것도 보이실까요? 자, 그러면 얘가 40도면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40도예요. 근데 또 평행했으니까
이 40도가 또 여기가 억각이어서 똑같아. 좀 어렵죠? 네. 그리고 여기가 두 개 합친 게 80도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가 100. 자, 이렇게 이제 써주게 된다면 얘를 구하는 게 지금 목적이잖아. 이렇게까지 써놓고 이제 비례식을 하는 거예요. 40대 100은 8대 x 이렇게 생각. 이런 식으로 네, 해주셔야 된다. 근데 이거 약분하면 뭐예요? 2대 5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해주시면 EX가 40에서 2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식은 원래 이렇게 쓰는 거지만 얘랑 몇 배 차이 나요? 4배 차이 나죠. 그럼 얘도 4배 차이 나. 그러니까 20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얘 좀 어렵죠? 이 문제가 중요해요. 16번. 자, 이따가 또 한번 또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할 얘기가 어디까지 해야 되지? 지금 중심과 크기가 넓이 얘기 원해주과 넓이 건데 최대한 많이 나가려고 하는데 좀 많긴 해서 지금 저도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고민이 되네요. 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36,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중심각이랑 호가 정비례하다 그랬고, 아까 중심각이랑 넓이, 부채꼴도 정비례하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중심각, 호, 부채꼴은 정비례한다. 두 번째 얘기. 그러니까 넓이도 정비례해야 된다. 할 얘기는 없어요. 정비례하니까 또 비례식을 쓸 거야.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얘랑 똑같으면은, 얘도 넓이가 9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 얘도 마찬가지 넓이가 그러면 20이니까 중심각도 똑같아야 되니까 얘는 30도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이제 또 비례식 쓰란 얘기죠? 한 번에, 자, 몇 배 차이 나냐 보란 얘기죠. 얘가 넓이가 7이고요. 얘가 넓이가 28이니까 몇 배 차이 나요? 그러면 얘도 4배 차이 나야 되니까 x가 몇 도겠어요? 작아야죠? 네. 네. 또, 그러니까는 뭐 식을 안 써도 솔직히 풀 수는 있어요. 그래서 x 대 160은 7 대 28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실 땐 요 식 하나 쓰시고 그냥 이렇게 답 쓰시면 돼요. 더 많은 식을 쓸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비례식 하나 쓰고 답 하나 쓰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저도 돼요. 쓸 거 없어요. 1번 9요. 다 모였잖아요. 여기. 네. 자, 다음으로 또 가볼까요? 중심가의 크기와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그 얘기. 아까 현이 관련된 거는 정비례하지 않다 그랬죠. 근데 이제 경우 하나는 있어. 각도가 똑같을 때는 같아야 돼. 각도가 똑같을 때는. 그 외에는 정비례하지 않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 선분 AB랑 선분 CD가 요거잖아요. 얘는 맞죠. 각도가 같은 것끼리는 네, 우리가 배운 게 합동을 배웠으니까 지금 요삼각형이랑 요삼각형은 합동이어서 바뀔 수밖에 없는 똑같아서 자 그 다음에 CD랑 DE CD가 요거 DE는 요거죠. 얘도 각도가 똑같죠. 지금 4점이잖아요. 그러면 또 자 근데 여기에서 3번이 중요하죠. CE 요 길이랑 AB 요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으니까 두 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를 이용합니다. 당연히 현이 관련된 건 다 정비례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삼각형 AOB랑 삼각형 지금 EOD는 EOD는 뭐야? EOD는 다 똑같으면 합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다시 얘기해보면 잠깐 삼각형 OAB랑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삼각형 OC는 2배가 될 수는 없고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정필이 안 하니까 그런 거를 푸시는 겁니다. 다 외우실 거죠, 뭐. 전부 다 암기를 할 내용뿐이 없어요. 자, 이제 넓이, 코의 길이요. 66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66까지 하고 좀 풀다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채꼴의 넓이는 다음 시간에 좀 할게요. 자, 우선은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에요. 둘레가 지름 곱하기 3점 있어야 돼. 네, 넓이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점 있어야 돼. 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지름은 제가 2R이라고 쓴다. 반지름을 R이라고 쓴다. 그러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는 반지름을 제곱한 다음에 파이를 곱한 거예요. 파이가 3.14. 요게 이미 파이고 이걸 3.14 대신에 씁니다. 그래서 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파이 r 제곱 이렇게 쓰면 이게 원의 넓이 구하는 식. 자, 원의 둘레는 얘한테 파이 곱하면 되는 거고. 다 지름 곱하기 3.14. 이게 지름이고 이게 3.14. 그래서 2파이r 이렇게 그러면 이게 원의 둘레 구하는 식. 그래서 두 개씩을 외우시는 거예요. 원의 넓이 구하는 식이랑 원의 둘레 구하는 식이랑.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네, 계산하시면 돼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둘레는 얘가 지름이었고 그 다음에 반지름 지금 얘가 지름이 아니구나. 2파이라고 하고 반지름을 곱해라 뭐 이렇게 써있네요. 그래서 곱하니까 4파이. 자, 얘는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어서 얘도 4파이. 뭐 그럴 수 있죠. 단위가 다르죠, 근데 하나는 길이는 센티미터고 넓이는 제곱센티미터고 값은 똑같이 나올 수는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나와 있는 거 반지름이 6이고 지름이 10이니까 둘레는 10파이.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36파이 이렇게 간단하겠죠. 그냥 가면 그냥 공식 외우고 대입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반지름. 별건 없어. 자, 그래서 우선은 66까지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한번 풀어보세요.